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자, 먼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내일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5층에서 이 기업 설명회 IR이 개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제가 참여할 예정이에요. 일부가 주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IR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서 참여할 예정이고, 2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언론사에 또 지금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가능하고요.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딱 내일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 IR 참석한 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제가 내일, 드리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 셀리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타점들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제가 어떻게 또 들어오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내일 IR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 BVAC, 이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 현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이 코로나19 이 백신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진행 현황이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CDMO 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또 획기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 저는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 전략, 비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8.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 이 기업 설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 그래도 좀 5%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사실 셀리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오후장부터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탓이긴 하겠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다.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리드가 앞으로 남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의 주가는 결국 이 재료가 생명인 것이고,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재료의 연속성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전에 최근에 뭐 코로나, 그리고 엠복스 원숭이 도창과 같은 이런 전염병에 대한 유행이 돌면서 이 테마로 한번 크게 상승을 해 준 적이 있죠. 뭐 우리 샐러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시젠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그 상승분이 바로 반납되는 그런 조정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정 뒤에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승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앞으로 이 셀리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좀 수렴해 나가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물려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놀림목 뒤에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해요. 왜냐면 이 셀리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금 장세가 상당히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의 눈치를 좀 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추석 있잖아요. 추석 전에는 소강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추석 전에 한 번 더 잡을 매수 타이밍이 있을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흐름을 좀 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창구들에서 좀 매수세가 또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JP모간 서울에서 오늘 가장 큰 순 매도량이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아쉽게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최근에 이런 하락폭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매도세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건 키움증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도 이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윗구간에서 물려있던 분들, 그리고 단타를 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뭐 약수익 구간 혹은 약손절 구간 혹은 그냥 큰 손절 구간이 오늘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셀리드가 현재 이런 이평선을 좀 지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나갈 거라고,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채널을 형성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셀리드를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요. 자, 최근에 이런 상승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올 때는 무조건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적어도 50% 이상은 하면서 고점에서 계속 우리가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왜? 이 셀리드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셀리드가 이 상승 힘을 잃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먹을거리가 아직까지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참석할 예정인데, 이 참석할 예정인데 저도 최대한 시간이 나서 참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또 우리 이슈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죠.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0.5bp 혹은 0.25bp 0.5bp,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현재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재 받은 그 자금들을 이 삼상 실험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시면 이 셀리드로 돈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또다시 조정을 주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유한양행 혹은 뭐 HLB와 같이 이 강성 주주들이 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 정말 재료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변동폭이 좀 적죠. 생각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이 셀리드 같은 종목들은 이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대응과 이 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이 셀리드 함께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셀리드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 시황에 대한 브리핑, 시장에 대한 브리핑, 종목 브리핑, 그리고 이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줄 것보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담백하게 여러 가지 뭐 재료 모멘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변동폭이 크고 이미 조정이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종목들은 재료나 모멘텀, 언론 기사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정말 주위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주식을 잘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삼성전자이건 뭐 현대차건 아니면 정말 잡주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든 간에 결국에 매수 타점이 내가 어떻게 잡느냐, 이 매도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버는 궁극적인 이 수익에 가까워지기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삼성전자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니까 여길 투자하면 난 무조건 돈 벌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4년 전에 9만 전자에 물렸던 분들 지금 4, 5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매번 파란불, 손실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말 구닥다리와 같은 전략이고 대응이니까, 우리가 이 셀리드 여러분들 큰 꿈을 안고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면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셀리드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정보들은 이 언론보다 확실한 이런 오피셜한 정보들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 인적 네트워크를 좀 통해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이 번호로 저에게 셀리드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가을인데 무더위가 아마 내일부터 꺾인다고 해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